안녕하세요. 강학운정보학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과 함수 중에 먼저 일부 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수식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 아래와 같이 셀에 24, 35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그 값을 수식을 통해서 더하기를 하는 화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할 때는 24 플러스 35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만 엑셀에서는 숫자를 이용을 하는 계산법이 아닌 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셀의 주소는 B의 2번 셀, 이 셀의 주소는 C의 2번 셀이라고 할 때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셀, 여기에는 24 플러스 35하고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셀 주소만 집어넣어 주면은, 셀 주소는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먼저 등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 셀을 한번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셀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연산기호인데요, 요것도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해야 될 셀에 클릭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다른 색상으로 셀 주소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주면 계산이 완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수식을 계산을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셀 주소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 엑셀에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나는 지금부터 수식을 사용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시그널이 바로 요 등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에서 수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은 항상 셀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값이 나왔는지 보여주는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나타납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2번 셀에 24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고 35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고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에 먼저 등호를 넣어주고 등호를 든 다음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B의 2번 셀을 클릭을 해주고요. 연산 기호는 직접 입력해 줍니다. 계산을 하여야 할 값이 들어있는 셀들을 직접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칩니다. 이와 같이 59라고 하는 연산 결과가 나왔는데, 셀 기반으로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셀 안에 숫자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39하고 변경을 해봤습니다. 항상 이 결과값은 변경된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는 셀 기반의 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식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이 셀 안에 나타나고요. 그 수식은 이와 같이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사용을 하고 수식 안에 여러 가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연산 기호들,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것부터 참조 연산자,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연산을 하게 되죠. 한 수시간에 한 가지 연산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자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여기 곱셈, 나눗셈 있죠. 이 연산자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다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6이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5를 더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죠? 3, 6, 18에다 5를 더하면은 23이 되죠. 그래서 5와 3을 더한 다음에 그 값에 6을 곱하겠다. 이런 수식을 사용을 할 때는
연산 순서를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와 3 사이에 가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5와 3에 가로를 사용을 해서 연산 순서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5 가로 열고 5 플러스 3 가로 닫고 곱하기 6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먼저 넣어주고 5 플러스 3 곱하기 6의 결과는 23. 자, 그런데 등호를 넣어주고요. 플러스 3 곱하기 6의 결과는 48.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연산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수식을 사용하실 때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 이 가로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교 연산자에서는 연산자를 입력하는 순서 작거나 같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하라고 하죠. 작거나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등호보다 부등호가 앞에 와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등호를 먼저 써주고 부등호를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고 연산자의 종류와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첫 번째 셀에 수식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값은 셀에 나오고 수식은 위에 나오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렸을 때 값이 채워지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수식은 엑셀이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수식의 패턴을 기억을 했다가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패턴대로 요 아래 셀에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셀 주소만 해당 행에 있는 셀 값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될 셀의 위치가 바뀌면 자동으로 엑셀이 셀의 주소를 변경시켜주는 방식. 자, 여기에서는 A4에 B4셀을 더했지만 제일 끝에서는 A7에 B7셀을 더했습니다. 수식을 복사를 하면 셀 주소가 점차 증가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계산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셀을 묶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판매가의 부가세 10%를 곱한 값을 사용하여 부가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가가 23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 안에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죠. 등호를 주고 이 셀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A의 4번 셀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이 셀을 찍어주게 되죠. B의 1번 셀이 입력이 돼서 결과값이 셀 안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완성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하면 이곳의 값을 구하기 위해 A7번 셀하고 우리 첫 번째 계산했던 셀의 위치가 A 4번인데 여기겠죠. 둘, 셋, 네 번째죠. 그래서 A의 7번 셀과 B의 하나, 둘, 셋, 넷 이 셀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처음에 이와 같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인식을 하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셀과 이 셀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계산은 이렇게 이거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수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럴 때 B의 1번 셀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셀과 계산을 하더라도 고정을 시켜줄 때는 절대 참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절대 참조로 사용을 해야 되는 셀 주소에는 열과 행번호 앞에 각각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주면은 자동 채우기로
수식을 복사해서 계산을 할 때 달러 표시로 묶어둔 셀 주소는 변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지정한 셀을 절대 참조로 바꿔주는 방법은 해당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F4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F4키를 한 번 누르면 초기에는 상대 참조였었죠. 셀 주소에 달러가 붙지 않는 상대 참조였지만 각각 열과 행 주소 앞에 달러가 붙는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행에만 달러가 붙고요. 또 한 번 눌러주면 열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혼합 참조라고 부릅니다. 엑셀에서도 이와 같이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5 셀에 일자가 아닙니다. I5 셀에 I에만 달러가 붙어서 열 절대 참조라고 하는 혼합 참조가 만들어졌죠.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 혼합 참조도 있으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자동 판매기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자, 자동 판매기는 이와 같이 여기에 돈을 넣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눌러주면 원하는 결과물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에서는 우리 동전이나 버튼 대신 인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인수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인수를 하나만 넣어도 되는 함수가 있고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인수를 넣는 곳이 여러 개인 함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자동 판매기와 같다. 그리고 함수는 미리 약속된 계산식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보내주는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수는 자동 판매기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적절한 인수를 넣어주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 중에 자동화된 함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함수에는 합계, 평균, 셀에 텍스트나 숫자가 들어있을 때 그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씌워주는 이 개수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즉 최대값, 최소값은 이와 같이 범위를 정해줬을 때 이 범위 안에 가장 높은 값이 어떤 건지 찾아보는 기능입니다. 최소값은 그 반대로 이 범위 안에 어떤 셀에 들어있는 값이 가장 낮은 값인가를 찾아보는 함수입니다. 이 성적표를 사용해서 자동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합계를 호출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곳에 홍길동의 총점을 표시를 해주는 곳인데요.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을 항상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요 셀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 합계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이외에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이와 같이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합계 이외에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자동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 보겠습니다.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의 앞부분을 이와 같이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데 엑셀이 선택한 영역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셀만 다시 드래그를 해줍니다.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셀만 드래그를 해주고 마우스에서 손을 띄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왔죠.
임꺽정에 영어 성적 셀이 비어 있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를 누르고 또 자동 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점의 결과가 나와 있는 셀, 자, 여기에는 결과값이 나오고 여기에 그 결과값을 낼 수식 입력줄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 합계를 가지고 결과값을 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학생들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쭉 내려줍니다.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계산을 한 셀을 채우기 핸들을 그래서 드래그를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계산한 셀을 포함해서 나머지 계산을 해야 될 셀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눌러줘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을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자동 합계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평균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엑셀이 선택된 영역은 무시하고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값을 구해줍니다. 평균 값을 구했는데 자, 여기에 이 값에 소수점 자릿수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소수점이 없는 값을 구하겠다 하실 때는 이 셀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표시 형식 탭에 자릿수 줄임을 눌러줍니다. 볼까요? 자릿수가 줄어들었죠.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합계, 평균과 같은 계산은 자동 합계 또는 자동 평균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표를 하나 그려서 직접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더불어 함수의 기본과 자동 합계, 자동 평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